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아주 바쁘게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물질의 특성 하나하나 좀 잘 알아볼 텐데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래, 그럼 물질의 특성 중에서 저번에 끓는 점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 물질의 특성은 다시 조금 복습하자면 물질의 특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게끔 하는 끓는 점이 될 수도 있고 색깔이 될 수도 있고 맛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에 들어간다고 했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 즉 질량 같은 걸로 어떤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러고 부피 같은 거, 그다음에 무게 같은 거, 온도나 농도 같은 것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 했어. 그럼 그 물질의 특성 중에서 끓는 점은 우리가 100도씨에 끓어라고 하면은 그것은 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 중 하나인데 끓는 점이 100도에서 그래서 저번에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즉 100도씨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순수한 물은 계속 시간이 가도 계속 100도씨로 일정하다는 것이 즉 그 물질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그에 반면에 소금물, 즉 물질과 물질이 합쳐져 있는 혼합물은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계속 기울기를 가지며 올라간다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물질의 특성으로 즉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은 조금 더 해서 즉 물은 끓는 점이 100 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끓는 점이 78도인 것도 있어. 그것은 에탄올이거든.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이기 때문에 물하고 다른 물질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즉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자. 이 그래프에서 물은 몇 도라고? 100도. 즉 100도에서 이렇게 수평인 구간이 잘 온도가 올라가다가 수평인 구간이 쭉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맛보지 않아도 수평이 또 약간 기울어졌네. 수평을 조금만 다시 수평을 맞추자. 100에서 이렇게 수평인 구간이 나오면 이것은 맛보지 않아도 우리가 물이라고 알 수 있는 거고 물. 그런데 다른 것도 액체인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78도에서 즉 여기가 우리 78도에서 물하고 비슷하게 수평인 구간이 나타나면 수평인 구간이 있네. 얘도 순물질이네 할 수 있고 이름은 이제 지금 배웠잖아. 그래서 얘는 에탄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라는 거. 그래 이렇게 물하고 에탄올 즉 순물질은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달라서 수평인 구간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만약에 이 물하고 에탄올 같은 액체잖아. 이 액체를 합쳤어. 합치면은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그래, 선생님 이것 좀 지워볼게. 이렇게 즉 옆에다가 물하고 에탄올이 즉 이 안에 이 비커에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손으로 뭐 어떻게 스포이드로 분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얘를 끓이면 되거든. 그냥 끓이면 끓는 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즉 먼저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끓어나오게 돼. 그래서 즉 여기서 보글보글 끓어나오는 그 기체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 기체를 모아서 다시 냉각을 시키면 에탄올만 분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것을 다시 그래프로 확인해 볼까? 그래프를 다시 조금 크게 그릴게. 여기가 78도라고 하고 좀 더 위 얘가 100이라고 하자. 그럼 얘를 끓이면 온도계를 재고 온도계를 여기다가 집어 넣었어야겠지. 그래서 끓이면은 점점 온도가 올라갈 거야.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78도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라고 했잖아. 그런데 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딱 78도에서 수평이 나오진 않고 78도보다 조금 위에서 이렇게 수평인 모습이 이제 실험 결과 확인된다는 거. 에탄올이 다 나오면 이제 물뿐이 없겠지. 그럼 이제 물이 다시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도가 되면 이제 물이 또 수평인 구간, 딱 수평인 구간이 물질 들어간 만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만약에 여기 메탄올도 섞었어. 즉 모르는 물질, 순물질이 3개 있으면 즉 순물질이기 때문에 수평인 구간도 3개, 4개를 섞었어. 그럼 4개가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실험을 해볼까? 같은 에탄올인데 에탄올은 끓는 점이 얼마라고? 78이야. 그런데 에탄올의 양을 달리했어. 달리하면은 하나는 78도에서 수평이 나오고 하나는 80도에서 나올까? 그게 아니란 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 물질의 특성은 즉 양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거. 항상 똑같아야 돼. 즉 여기다 그대로 즉 그림을 그리면은 즉 양이 좀 작은 애가 아까 78 지워야겠네. 그래. 즉 하나는 100ml라고 하고 하나는 200ml의 에탄올을 갖고 왔다고 해보자. 100ml가 즉 이렇게 78도에서 78도 좀 올라갔네. 78도에서 수평을 딱 가졌어. 수평인 부분 이렇게 가졌으면 200ml는 좀 더 높은 데서 수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우리가 라면 끓일 때 생각해봐. 1인분 끓일 때하고 그래 3인분 끓일 때 시간만 늘어날 뿐 항상 똑같이 100도에서 끓는 거야.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78도인데 시간만 즉 이렇게 겹쳐 있는 거야. 아래에 시간이라고 안 적었구나. 시간만 늘어날 뿐, 즉 둘 다 몇 도? 78도라는 끓는 점에서 끓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놔야 돼. 그럼 이번에는 양이 아니라 불꽃의 세기를 달리했어. 똑같이 100ml야. 그런데 하나는 아주 불을 세게 했고 하나는 불을 약불로 했어. 이럴 때도 똑같이 78도야.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늦을까? 약불로 한 에탄올이 더 시간이 늦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그것만 그래프는 잘 찾으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즉 그래프에다가 선생님이 낙서가 아닌
몇 개의 선만 더 그어봤어. 몇 개의 선이야? 아, 이때 요거 겹쳐 있는 거야. 잘 보자.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아까처럼 에탄올이 양만 다른 거 또는 불꽃의 색이만 다른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 물질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알 수 있을까? 한번 세볼까? 지금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지금 파란색 두 개. 이 빨간 선은 즉 똑같은 78을 갖기 때문에 같은 물질인 거지. 그래서 얘를 셋으로 치면 안 되고 그냥 두 개인 거야. 그리고 세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계속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는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못한 네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 그리고 여기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하면은 지금 1번 얘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얘로 찾으면 안 되고 아직 끓는 점에 도달 못한 이 네 번째 얘로 찾아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알아뒀으면 좋겠네. 이번엔 끓는 점과 압력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끓는 점은 즉 액체가 기체되는 기화되는 거지 기체되는 거니까 이 기체는 압력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 기체는 압력과도 깊은 관계, 부피와도 깊은 관계. 그래서 이 기체는 기체화되는 거니까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 즉 압력이 높아. 압력이 높으면 아까 우리가 물이 끓는 점이 100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압력이 높으면 이 끓는 점도 높아져. 끓는 점도 높아져. 그래서 100이 아니라 120, 뭐 이 정도에서 끓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한 것이 압력밥솥이야. 맛있죠? 그럼 반대로 즉 압력이 낮아지면 높은 산에 올라갔어. 그럼 압력이 낮아지겠지.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 우리 압력이 낮아져서 기가 멍해지잖아. 그치? 그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밥을 할 때 산에 가서 밥을 하면은 밥이 설익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 뚜껑에다가 우리 벽돌 같은 거, 돌멩이 큰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압력을 조절하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다는 거. 그래, 이렇게 압력과도 우리 끓는 점은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꼭 하나 더 알아두자. 이번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알아볼 텐데 녹는 점은 고체가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녹는 점이 되고 어는 점은 액체가 얼기 시작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것이 어는 점인데 얘네들을 같이 한 거는 즉 녹는 점이 0이라면 어는 점도 똑같이 0이어야 해. 그래서 즉 상태 변화만 다를 뿐 같은 물질이면은 즉 같은 온도에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는 거 꼭 기억하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볼까? 녹는 점은 끓는 점과 비슷비슷한데 즉 끓는 점은 액체가 끓기 시작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고 녹는 점은 고체가 이것만 다르겠지. 그래서 즉 가열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즉 얘도 끓는 점처럼 녹는 점도 수평 구간이 나와. 수평 구간이 이렇게 나와서 즉 이것이 지금 이 부분이 얘를 기역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은 니은이 즉 녹는 점이 되는 거야. 이 녹는 점을 선생님이 그냥 보기 편하게 얘를 지금 점점점점점 여기 0도라고 하자. 0도가 녹는
0도라고 하면 0도가 녹는 점이 내는 물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지금 가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러다가 다 녹았어. 녹으면 다시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끓는 점 있는 쪽으로 쭉 다시 온도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산 모양으로. 그런데 이때 더 끓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냉각을 시킬 거야. 냉장고에 넣는다든가 남극을 간다든가 갈 수 있을까요? 그래, 이렇게 해서 냉각을 시키면 다시 온도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 가운데 구간을 우리 디귿이라고 하자. 디귿.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액체가 점점 다시 굳어지는데 일정한 시간을 보내. 그것이 즉 어는 점이 되겠지. 어는 점. 그래서 얘를 리을이라고 하자. 즉 리을 부분은 어는 점이 될 거고, 니은과 리을은 즉 상태 변화만 다를 뿐 똑같은 온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온도가 쭉 내려갈 거야. 그래. 그래프를 좀 이렇게 길게 해야겠네. 이때는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살짝 살짝 해서 여기를 냉각이라고 쓰자. 냉각시켰을 때. 즉 이렇게 같은 물질일 때는 녹는 점, 어는 점이 똑같은 온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우리 이거 1학년 때 했던 건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까? 즉 이렇게 온도를 주면은 녹기 시작하네. 고체가 액체되는 거. 즉 이것을 우리는 융해라고 했어. 상태 변화, 융해. 그럼 반대로 굳는 거 액체가 얼음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굳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응고라고 했다. 응고. 그래서 융해열은 흡수, 응고열은 방출. 그래, 이것도 하나 좀 더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거 기억 못하면 융해와 응고만은 꼭 기억하자. 그럼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안 썼군요. 미음. 그래요. 여기 좀 약간 더 가파르니까 약간 저쪽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얘를 미음이라고 하자. 미음. 이때 각각의 상태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은 아직 안 넣고 있지. 그래서 기억은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 기억까지는 고체입니다. 고체. 그럼 니은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녹고 있다고. 녹고 있는데 팍 녹는 것이 아니죠. 팍 녹는 것이 아니라, 즉 고체하고 서서히 녹고 있으니까 액체랑 같이 있다는 거. 그래, 고체랑 액체가 같이 있고, 디귿은 이 뾰족한 이 산 모양, 얘는 이제 다 녹았으니까 액체만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럼 리을은 다시 액체랑 고체가 같이 있고, 미음은 다시 고체. 이렇게 상태도 다시 한번 복습해서 기억해 두자. 이 녹는 점, 어는 점, 즉 어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즉 물은 이렇게 이쪽만 봐봐. 물은 이렇게 수평 구간이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앞에서 우리 소금물 끓는 점 비교했었잖아. 끓는 점이 소금물은 수평 구간 없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 물에다가 또 소금을 넣고 냉각시키면은 또 어는 점이 딱 0에서 어는 점이 나타나지 않고, 소금하고 물이 같이 있는 소금물은 즉 어는 점도 똑같이 더 내려가. 수평이 아니라, 그래프로 그리자면, 즉 소금물은 딱 여기가 0이면은 0에서 내려가다가 0에서 딱 내려가다가 수평인 구간이 있는 것이 물이면은, 소금물은 즉 0에서 수평이 나온 것이 아니라
쭉 기울으면서 점점 더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도 하나 더 알아두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주었을 때 그 물질은 무슨 상태에 있을까요? 라고 요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물질은 항상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로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것이 고체나 또는 액체 또는 기체,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로 있어야 되는데,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을 주었을 때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을 주었을 때, 아, 얘가 지금 녹았구나, 얘가 좀 끓었구나. 그러면 다 끓고 나면은 뭐로 있어야 돼? 기체로 있어야 되고, 아직 녹기 전이다 그러면은 고체로 있어야겠지. 그것을 찾는 게 좀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다시 예를 들어서 물에 녹는 점은, 물을 보자. 물에 녹는 점은 0도잖아. 물에 녹는 점, 옆에다 녹는 점이라 써야겠네. 녹는 점. 그리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잖아. 100도씨, 도씨. 그래. 그래서 끓는 점. 이렇게 이렇게 제시하고, 지금 상온에서 이 물은, 물이라고 안 가르쳐 주고 A라고 할 수도 있겠지. 이 A는 무슨 상태일까요? 하면은 우리가 알아맞혀야 되거든. 어떻게? 이렇게. 즉, 화살표 하나를 이렇게 그어서 두 개의 칸을, 즉, 세 개의 칸이겠지. 이게 하나는 고체, 요거는 액체, 요거는 기체. 이렇게 해 두고, 고체가 액체될 때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뭐라고? 녹는 점이지. 녹는 점. 그럼 액체가 기체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이것은 끓는 점이겠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즉 얘가 지금 0도 이렇게 적으면 되고, 여기는 100도, 즉 여기 제시해 주는 데다가 딱딱 대입을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지금 날씨가 상온입니다 라고 나오면, 상온은 약 25도씨를 얘기해. 25도씨에서는 즉 무슨 상태일까요? 라고 나오면 25도씨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만 찾으면 돼. 즉 25도씨가 0 이하는 아니겠지. 그리고 25도씨가 100 이상도 아니겠지. 이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한 요 정도, 여기가 50도면 그거의 반, 한 요 정도 아닐 거야. 그치? 요 정도일 거니까, 지금 A의 상태는 무슨 상태? 액체입니다. 25도씨에서는 옆에다가 액체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북극이나 남극에 갔어. 그래서 거기에 온도가, 이 물을 가져갔는데 지금 바깥의 기온이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 마이너스 10도씨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A의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하면은 또 보면 찾으면 돼. 이 영하 10을 찾으면 되겠지. 영하 10은 즉 0도 이하일 거 아니야. 한 요 정도가 되겠지. 영하 10도. 그러니까 그 A는 지금은 고체 상태입니다. 얼어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럼 다시 하나. 이제 우리가 물 말고 다른 선생님이 어떤 걸 갖고 와 볼게.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녹는 점은 영하 196이라고 하고, 끓는 점이 영하 180 정도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이 상온에서 무슨 상태일까요? 하면은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야. 그래, 이번에는 아래다가 적을게. 녹는 점이 마이너스 196이고 끓는 점은 마이너스 180이니까 지금 상온은 얼마라고? 약 25도씨를 얘기한다고. 이 상온이 어느 쪽에 있을까? 즉 여기까지는 다 영하로 갈 거 아니야. 무조건 이쪽에 있겠지.
그래서 그 물질은 B라는 물질은 뭔지 모르지만 무슨 상태이다? 기체 상태일 것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으면 돼. 그래. 오늘도 정말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그래.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요런 거 정도 조금 더 연습해 하면은 좋겠고. 그래. 다음 시간에는 밀도 공부하기로 하고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